현대 그린푸드라는 종목 한번 봅시다. 자리에 계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현대 그린푸드. 자, 현대 그린푸드를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월봉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흐름을 가로지르죠? 이렇게. 그쵸, 여러분? 네. 가로지르죠? 그 흐름을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가로지르죠? 이렇게. 자, 저 모습을 조금 더 가로지르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죠? 네,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요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이죠. 그리고 이건 월봉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그리면 일봉이죠. 이렇게.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머리를 좀 드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그리다가 이렇게 뭔가가 머리를 조금 이렇게 드는 모습이 나오죠. 그거를 저 밑에서 올라오는 선, 이 월봉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일봉에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려오던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저항값이 형성된 부분이 이렇게 지지로 바뀌죠. 그죠? 네, 지지로 바뀌고, 이렇게 대저항값이었던 그런 흐름을 이렇게 지지로 바뀌고, 한참 뒤로 돌아서 이렇게 지지 형태가 돼서 약간 꺾어 올리는 그림이죠. 그죠? 그러면 이 저항값이 역시 지지로 바뀐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보면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원가가 내려오던 주가가 이렇게 약간 머리를 들어가는 형태가 됐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요 안에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 있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다가요. 그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뭔가는 이렇게 고점을 다시 높여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점도 이렇게 낮아졌던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죠? 고점이 낮아짐으로 해서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보이는데 7,300원이라는 자리를 이제 멈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이렇게 지지 형태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 가격이 이렇게 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 그래서 그 가격을 보게 되면 얼마냐면 한 7,800원 선에서 7,700원 선에서 이렇게 멈춰놨어요. 그죠? 멈춰놨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그죠? 여기 멈춰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뭔가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올려갔다, 그죠? 지지 형태가 돼서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그죠?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그래서 뭔가가 자꾸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모습이죠. 따라서 여기, 한 7,600원 선, 7,500원 선, 7,700원 선, 이 선만 깨지 않는다면, 이제 이렇게 될 성질은 좀 커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년 이상 만에 내려오기만 한 흐름을 최근 들어서 약간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현대 그린 푸드라는 종목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늘 얘기 드리지만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019년서부터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2년 이상의 이 저항값도 현재 돌파시켜 놓고 눌림의 형태에 대해서 지지 형태가 된 것도 있고요. 한 반년 정도의 흐름을 바꿔놓은 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이 되죠. 그죠?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네. 현대그린푸드는 이렇게 7,800원, 700원에서 가로지르면서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의 흐름을 이제는 머리를 들고 이런 형태. 그래서 그물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가 됐고요. 그죠? 여기 뭔가가 시그널이 좀 나오고요. 그죠? 나오고 돌아가는 형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가 됐죠. 이런 형태. 높은 음절의 표시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현대 그린푸드를 이렇게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냐면 현대 그린푸드 요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내재적 가치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그죠? 현대 그린푸드 보게 되면 이건 뭘까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중형주죠. 유통업 코스피 200이 포함되어 있고요. KLX 300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7,982억 정도 되죠. 그죠? 8,000, 좀 더 올랐겠죠? 오늘 좀 올랐으니까. 자, 그럼 현대 그린푸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재무상태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2021년 작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로 이어지는 매출액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릅니다. 그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최근 1년간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주가가 이런 그냥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주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금 계속 밀리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종합주가 지수가 밀림으로서 같이 밀린 것 같아요. 그죠? 흐름 따라서. 그런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보면 업종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졌던, 그죠? 이렇게 낮아졌던 그 흐름을 다시 한번 현대그린푸드로 가보면 현대그린푸드는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제 얘는 머리를 약간 들으려고 하는 거고 종합주가 지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얘는 한번 돌려볼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자, 근데 보니까 매출액 구조나 이런 최근의 1년에 나름 내재적 가치가 괜찮아요. 물론 이제 요건 이제 매출액 구조만 봤던 그런 그 순이익과 이런 것만 보고요. 뭐 자세하게 본 건 아니죠. 윤곽만 보는 거죠. 일단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 보니까 2018년 3조 2천억, 3조 1천억, 3조 2천억. 그러니까 꾸준히 3조 2천억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꾸준히. 이렇게, 그죠? 네. 그만큼, 회사는 탄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리온 현대그린푸드와 닥터유, 면역수, 컬러버레이션 마케팅을 하고 있다. 현대그린 작년 영업이익이 25% 정도를 줄었다.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원자재가 물류비 상승 탓으로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 이제 3월 8일 나온 얘기고요. 그죠? 요 같은 내용인 것 같고, 같은 내용이 맞습니다. 그죠? 어쨌든, 영업이익이 약간 줄었다라는 것은 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외로 간다. 순이익 감소했지만, 배당금은 유지, 오너 일가는, 그죠? 쭉 나옵니다. 쭉 볼게요.
상승세 꺾인 현대그린푸드 HMR 글로벌 공약 돌파구 될까? 요게 이제 2월 24일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운 길을 좀 걸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신중해진 현대그린푸드 미 브랜드 확장 괜찮나?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영업 뒷걸음질, 올해 만회할까?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매출액 구조나 내용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죠? 25% 감소했다. 이게 나오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밀렸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국내 증시 하락세 현대 급락 뭐 나오고 쭉 나옵니다. 요게 이제 현대그린푸드의 여기 영업이익이 그다지 안 좋다는 뉴스가 쫙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아까 보겠죠. 원자재 가격이나 그런 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서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보고 기본적인 체력은 괜찮은 회사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 회사 가지고 있는 모멘텀 지금 현재 모멘텀을 보니까 원자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돌릴 만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약간 퀘스천이에요.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다는 내용이 오히려 모멘텀이 뭔가가 좀 줄은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재적 가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매출액 구조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유지를 하는데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가 새로운 모색이 돼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이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이걸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근방에서 매기세를 좀 잡고 들어온 게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흐름의 변화를 준 이 신호탄이 좀 하나가 있고 이걸 유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현재 얘는 그럴 가망성을 갖고 들어온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차트 분석. 요거는 이제 돈의 흐름이니까 어떤 거죠? 가격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가격 분석. 그래서 이 차트 분석과 그래서 요거를 가격 분석, 차트 분석,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봤을 때는 이 내용은 그다지 좋지는 않으나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정말 오랜만에 월봉에서도 그렇고 올랐다가 눌러서 지지하는 형태, 주봉에서도 그렇고 올랐다가 이 흐름을 타고 저항선이 지지로 형태가 돼서 이제를 지켜줘가는 형태, 그 다음에 일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모멘텀이 나중에 후행적으로 고개를 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차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선행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돼서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 즉, 돈의 흐름이 누군가가 계속 내재적 가치가 안 좋은데 누가 던져나갔지만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눌림이 돼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는 모양을 갖춰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는 관심 있거나 혹시나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이 라인 얼마냐면 여기 얼마? 7,800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 이게요, 대부분 그런 거죠. 이 주가가 여기서 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호재거리가 하나 터지는 형태가 되게 많고요. 만약에 얘가 밀려서 여기를 이탈해서 7,300원이라는 자리 저점을 밀려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 저항대였던 자리가 지지로 바뀐 자리가 다시 한번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이 무척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현대그린푸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번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 고점이 낮아지다가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데 대추세에서 올라가는 모습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아까 같이 봤지만 이 자리가 이렇게 그죠? 이거죠 이거 올라갔다가 눌리면 이게 지지한 형태가 되는 모습, 이 모습 올라갔다가 눌러서 지지해서 나가는 모습. 근데 여기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차트의 패턴에 대한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보냐면요. 이유가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뚜렷해서 가격적인 측면에 뚜렷해야 내가 잘못돼도 제가 얘기했지만 종목보다는 타이밍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타이밍에 대해서 기준이 뚜렷해야지만 뭔가가 잘못됐거나 잘 됐을 때도 내가 밀어붙이죠. 그래서 여기만 깨지지 않는 형태가 돼서 이렇게 저점이 꾸준히 이렇게 높아가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 이렇게 홀딩해 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논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그죠? 예. 이게 지지의 형태가 다시 지지가 됐는데 깨져버리면 저항의 형태가 되면서 이 되게 의미 있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죠? 이탈하게 되면 이게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뒷배경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내가 기준을 삼을 만한데 현대그린푸드는 지금 그런 위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보세요. 요걸 한번 볼게요. 현대그린푸드를 보면서 한샘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요. 한샘도 보게 되면 이렇게 대추세의 월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넘어간 그림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고점이 밀려서 이렇게 밀렸다가 이제 올랐다가 이 흐름을 이제 거의 흡수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올려놓고 눌림의 형태가 된 부분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거의 흡사하죠. 조금 전에 본 거 마냥. 그래서 얘가 지금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머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봉을 형태를 보게 되면 저항값이 지지값 그리고 쭉 지지 그리고 여기를 안 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7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그죠? 낮아지다가 지금 아직 그 전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이긴 하나 부분을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일단 멈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다 이 자리하고 맞물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형태를 보게 되면 한샘이 조금 전에 봤던 현대그린푸드하고 많이 흡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한샘이 지금 이 자리인데요. 그죠? 여기를 만약에 이게 오늘 이제 종가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여기를 이제 넘어서는 모습이 되면 물론 이렇게 보면 여기 넘어서게 된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그죠? 깼다가 이게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지지였었는데 깼다가 튕겼다가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넘어가서 밀려서 지지하는 형태가 된다면 약간 한샘은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흐름 자체를 잘 보면 유사한 모양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한샘도 한번 봐볼게요. 그죠? 자, 얘를 보게 되면요. 한샘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업이 있죠?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고요. 그죠? 1조 9천억짜리 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샘을 보게 되면 재무도 한번 봐볼게요. 보게 되면 얘도 5,500억, 5,600억, 5,300억 꾸준해요. 그죠? 영업이익과 단계 좀 괜찮아요. 그죠? 꾸준하죠?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죠? 꾸준하고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보다시피 1조 9천억, 1조 6천억, 2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단계 괜찮아요. 회사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을 가장 중요한 재무 구조와 이익 구조가 괜찮아요. 근데 주가가 종합주까지 밀리면서 같이 밀린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밀리지 않고 멈춘 자리가 이 자리가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 내우외환 이런 게 소수연대 나오고요. 그죠? 쭉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한샘에 뭐 기회가 된다. 뭐, 한샘 가세. 이런 게 이제 어떤 테마 형태가 하나 뜨는 거죠. 부동산 공약은 한샘에 기회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그 대선 끝나면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멈춘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68,900원, 그죠? 7만 원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샘은 당분간은 이런 시도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점을 한번 참고해서 보신다면 우리가 공략을 할 때 타임을 어디서 잡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나간 차트지만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내가 늘 제가 황대표가 얘기한 내려오다가 이렇게 빼꼼 그러니까 1년, 2년 반을 내려오다가 이렇게 빼꼼 했던 자리가 의미가 컸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이 자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런데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이 지지로 올라가서 지지가 형태가 돼서 이제 빼꼼 넣어주죠. 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차피 주식 매매는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의 정확성이 기술적 분석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기술적 분석과 내용을 같이 동시에 파악을 하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갈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지켜주고 있는지 의미 있는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거. 그랬더니 일봉의 모양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보시면 그죠?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고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고 특히 이제 밀리는 이 부분이 이제는 여기서 고개를 살짝만 들어준다면 의미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보겠지만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샘 한번 같이 보면 한샘 그리고 조금 전에 갔던 현대그린푸드가 기준의 모양이 거의 흡사하다. 흡사하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결론은. 어떤 거죠?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가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자리의 역할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이 자리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변곡인 건 분명한데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내려온다 간다의 문제가 아니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실이죠. 그죠? 그럼 여기 기준 맞고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도 이 흐름을 깬다는 건 또다시 주가를 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일중 파동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중 파동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내려가던 흐름이 전고점은 높이지 못하고 흘러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결국에는 고점이 낮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려오던 폭이 그죠? 내려오던 폭이 그리고 반등하던 폭이 그리고 내려오던 폭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중 파동의 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포인트 미오지가. 결국엔 고점이 낮아진다. 결국에는 저점을 높여가는 이 자리, 변곡.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자리는, 돈의 흐름을 누군가가 바꾸려고 해서 매기세가 들어오자면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